갈래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그런 문제제기들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물론 여기 참여하신 모든 작가가 그렇지만 가장 뭔가 이렇게 상징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뭔가 이 사태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 작가고 그 암스테르담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았던 그 자기의 경험을 저렇게 꽃갈모자를 쓴 광대의 모습으로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이 어인올라프의 접근이 뭔가 굉장히 어쨌든 이 문명사적인 이 코로나를 굉장히 문명사적으로 큰 호흡으로 내다보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암스테르담의 그 한 슈퍼마켓인데 사실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사재기로 그 상품들의 가판대가 다 텅 비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결국은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 우리 문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 하는 어떤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데 물론 제가 동의하죠. 어인올라프 보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뭐 어떤 탈출이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이 사재기로 텅 빈 이 암스테르담의 이 슈퍼마켓에서 우리의 문명사적인 질문을 새로 제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기는 더 어렵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런 그 올라프의 목소리가 굉장히 저에게 이제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큐레이터 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이 작품들이 다 하나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이 굉장히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를 정작 찍어야 될 그 작가, 자기 포토그래퍼인 자기 자신은 사실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카메라의 그 피사체가 그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그런 피사체로 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진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지, 이런 것들, 이 딜레마에 처한 이 질문을 너무나 절박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바로 이런 태도,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런 질문에 머무를 때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작업은 사라 추징이라는 작가의 작업입니다. 이분은 싱가포르의 여성 작가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단절된 삶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안타까움 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희망 섞인 그러한 제스처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설치를 했고요. 이 각각의 작업은 다 실제로 하나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어떠한 디렉션을 주는 우편함에 글을 써 넣었던 거예요. 6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단절된, 그리고 단절된 곳에서 뭔가 희망 섞인 미래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작업은 영국의 사진가 사이먼 너퍽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화염이 어떠한 산길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라인은 예전에 빙하선이 있던 라인입니다. 루이스 빙하선이라고 케냐 산에 연속된 빙하의 라인을 이어줬던 그 선인데요. 사이먼 너폭은 자신이 태어났던 1960년대에 그 시간대에 빙하가 있었던 라인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GPS 등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 화형을 통해서 비춰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빙하선이 후퇴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대 인지할 수 없는 다양한 시간의 흐름들, 이 속에서 과연 무엇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워밍도 있고요. 기후 문제를 통해서 점차 빙하가 녹아가고 사라지고 그로 인한 자연의 재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에 의해 자초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삶에 대한 일상에 반추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벨기에 작가 파브리스 몬테이로라는 작가인데요. 만약에 디렉터스 초이스 이런 게 있다면 그 감상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건 하나의 실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1940년대 미국 교육학자가 흑인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인형, 똑같은 흑인 인형 2개를 놓고 이쁜 인형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의 절대 다 모든 흑인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선택을 했죠. 이유가 뭐냐? 백인 인형이 더 이쁘다. 백인 인형이 더 똑똑하다. 뭐 백인 인형이 코가 오똑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미 그 아이들이 어떤 인종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게 이제 내재화된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좀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라고 했는데, 그 실험을 이제 파브리스 몬테이로가 최근에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놀랍게도 실험 결과가 똑같다.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흑인 아이들은 백인 인형을 선택하고 70년 전의 아이들하고 똑같은 대답, 백인들이 더 똑똑하고 이 아이들이 더 이쁘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인종차별,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왔고 경고를 해왔지만 경종을 울려왔지만 사실은 그런 게 다 거품이 아니었는가. 실제로 우리가 뭐가 달라졌나 하는 굉장히 사실 사진은 굉장히 고전적이죠. 굉장히 고전적인 분위기를 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은 휘핑 워터,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흐느끼는 물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떠한 물속에서의 무용수의 움직임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속에서 제스처를 취하는 무용수는 단순히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어의 어떠한 슬픈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어가 오늘날 거의 연간 150만 마리 이상 잡히고 있다고 해요. 죽어간다고 해요. 인간에 의해서. 특히 그 다수는
샥스핀이라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음식에 사용되기 위하여 지느러미가 잘려서 그 이후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샥스핀에 팔려나가는 상어의 지느러미는 단지 한국 돈으로 500원이라는 금액으로 팔려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샥스핀의 어떠한 수프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단지 지느러미가 잘려지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가해하고 있는 알 수 없는 폭력들, 보이지 않는 폭력들, 이러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파 바카라는 이탈리아 작가인데, 여기 참석하고 있는 작가 중에 유일하게 고인이 된 작가예요. 2008년도에 여행 중인 신부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동료와 함께. 네, 이렇게 지금 이 드레스가 그 드레스인데요. 이 두 밀라노의 젊은 그 여성 작가가 신부 드레스를 입고 밀라노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들을 쭉 순회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좀 위로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인터넷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 결국 이 피파바카가 히치하이킹을 해 주었던 현지인 남성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이 피파가 어려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지역들을 돌면서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그 기록을 남기려고 했었던 그런 취지와 동기는, 사실 이렇게 코로나라는 어려운 사태를 맞이한 우리한테 굉장히 울림이 있거든요. 공감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품을 아주 어렵게 유족들하고 컨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드레스를 다 이제 공수해 왔고요. 제8회 대구 사진 비엔날레 주제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업입니다. 제로멘 데린이라는 프랑스 사진가의 작업이고요. 사실 사진 그 자체보다 어떠한 이 장면 속에 있는 퍼포먼스, 실제로 있었던 퍼포먼스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유럽에서 정말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 완전히 락다운이 프랑스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집안에서 밖에 나오지 못했고요. 많은 의료진들은 정말 코로나를 겪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평범한 시민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SNS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작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점차 퍼져가면서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되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녁 8시에 전부 창밖으로 나와서 냄비 같은 거를 두드리면서 모두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실제로 손뼉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냄비를 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호진들의, 의료진들의, 간호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 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심어주자, 매우 자발적이고 또 자생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이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사진 비엔날레 이번 주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우리 스스로 어떠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내면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도약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만들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번 대구 사진 비엔날의 커다란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사진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었던 문화적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한 그러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